상하원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 이 만남을 지원했던 한인 유권자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그래서 살짝 막아뜹니다. 자, 이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이 2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한국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이 정상회담 전에 상하원의 의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실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간담회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추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그다음에 의회하고서의 간격이 굉장히 아직까지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 예, 대통령하고 교류 이런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아베 총리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와가지고 대통령만 만나고서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만 듣고 갔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의회를 간 거는 의회에서 한번 이제 새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보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관례를 보면은 의회 방문의 결과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상하 의원들한테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의원들도요. 왜냐하면은 탄핵 정국 촛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 대통령이 나왔는데 막연하게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러한 정국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쪽 사람이었던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하고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 생기면은 이건 좀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의회를 방문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다 정말 그렇게 되고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을 이해하려면 이제 워싱턴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평소에도 쭉 말씀하셨는데 백악관과 의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잘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을 것도 아닌데, 제가, 워싱턴 눈으로 보자 하는 건 지금 워싱턴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정상끼리의 만남이라는 걸로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데, 워싱턴에서는 지금 권력이 크게는 백악관하고 의회 2개가 평소에 있는데 지금은 백악관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세 권력 주체가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면은 워싱턴 의회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같이 앉기가 너무 힘듭니다. 같이 앉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게 만일에 다른 나라 정상이 의회에 들어와서 양당 지도부가 그것도 상원 하원 다 앉는다 그러면은 한미 간에 현안이 돼 있던 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듣는다 그래도 그거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서 현안을 놓고서 미국의 지도부들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의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상식적인 대화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상원, 하원 지도부가 전원이 다 동원이 돼서 저희는 사실 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의회가 양당이 너무 정파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점점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한 2주 전에 문정인 특보가 다녀가시면서 좀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다 아시겠지만은, 예,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네네네. 나와가지고 6일 만에 또 죽었어요. 네. 의회에서 아주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의회에 대통령이 되니까 의회 지도부가 관심을 많이 가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예. 그 공화당, 상원 공화당 지도부다, 하원 공화당 양당의 지도부가 다 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이례적인데 한 시간씩 네네. 하원 1시간, 상원 1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워싱턴 분위기에서 상하원 지도부 모두 그리고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함께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질문이 한 20여 개 이상이 쏟아진 질문을 굉장히 차분하게 다 받아내고 그 결과가 특별히 하원 의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상원도 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 성명을 낼 정도였었습니다. 안심해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새 대통령하고 한미 관계가 탄탄하다는 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이튿날 예정된 정상회담 쪽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사님은 이제 의회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물었고 어떻게 답했길래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문제는 현안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갑자기 굉장히 긴장되게 올라오는 바람에 의회 내에서는 또 워싱턴 그 전문가들 속에서는 그럴수록 사드가 빨리 배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좀 탐탁치 않다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역시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질문한 사람이 하원 군사위원장이 네. 대통령에게 사드 관련한 의견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라이언 의장도 그 문제를 짚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의원도 그 사드 관련한 짚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이 국민들을 납득하는 거는 민주주의 방식인데 촛불도 미국식 민주주의에 의해서 촛불 국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난데 이런 절차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사드가 합의된 사항인데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질문에 오히려 맥손베리라는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네네. 이분 별로 이런 데 안 나오는 분인데 그거를 알고서 그렇게 입장을 가져주고 설명이 고맙다라는 땡큐 커멘트도 할 정도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평창올림픽이 북한을 초청했는데 그게 북에다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서요. 그다음에 북한이 무기 생산한 게 어떻게 팔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중국의 역할을 어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이 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전반적인 게 여기서 많이 한미 관계 특히 새 대통령에 대한 미국 의회에 이렇게 갖고 있던 생각들이 여기서 많이 걸러지는 이런 과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의회 방문이 참 잘 된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폴 라이언이면 하원 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펠로시는 민주당 대표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의장이 의장이고 넘버원이고 민주당 쪽에 낸시 펠로시가 대표고 그다음에 케빈 메카티라는 공화당 대표도 참가했고요. 스탠리 호이어라는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에드로이스 외교위원장, 엘리엇 앵게리나 민주당 외교위원회 간사, 군사위원회 위원장 간사,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그 미치 매코넬이라는 대표요. 그다음 민주당 대표인 찰스 슈머. 사실 상원에서 여야 대표들이 다 앉는 자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요번에 한 3번째인가 그렇다 그럽니다. 그중 자기네들끼리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게 북한 위협 그리고 그거에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 왔으니까 모이자 했는데 이게 여야가 다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한미 관계가 안정되고 이렇게 좀 평안해야 좋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 우려가 막 됐었는데 대통령 한번 여기 다녀가고서 앞으로 저희 그 의회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의회에서 이 새 대통령을 환영해달라, 환영 결의안을 내달라 이런 캠페인을 한 2주 동안 했었습니다. 네네. 이게 좀 힘들었는데 저는 목요일 오전에 대통령 의회 방문으로 힘든 거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지금 같이 운동하시는 분과 그리고 황임 이사님이 추진했던 이 만남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이사님의 평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기도 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당장에 저희가 이걸 이제 프레스를 했는데 한인 밀집 지역에 지역구 있는 의원들은 새 대통령 환영하고 너무 안정되고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정말 처음에 저희가 이런 환영 결의안 낼 때는 좀 냉랭했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걸 몬비어 사건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아주 북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에 대한 안보적인 유연성을 강조한다 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됐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 관련해서 지금 한국 미디어에서 평가되는 게 훨씬 더 유연성, 주도권을 가졌다라는 게 틀리지 않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의회에서 이미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의회 지도부들이 다 이해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방문의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어서요. 저희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 해병대 홈페이지의 반응을 보고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가 해병들 사이에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구나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미국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한 것이 실제 워싱턴에 어떤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해병대 정도의 반응인가요? 사실 요번에 대통령 방미 직전에 인도 나렌드라 총리가 이틀 왔었습니다. 네. 그때서부터 외국 정상들이 이제 워싱턴 오는 게 그 미디어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이제 안 되고 있기 시작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 방문한 것 중에 가장 미디어에 많이 커버된 게 이제 그 해병대 박물관에 가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한 거요.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피난민, 미군이 미 해병대가 구해준 피난민인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왔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그거를 써가지고서 의원들한테 그 다음날 의회 방문이 있기 때문에 의원 보좌관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캠페인. 그런데 그게 얘기거리가 되고 많이 보도가 되고 사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기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하원 아주 거물급인데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한국의 새 대통령을 미국이 환영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발언들을 의회 기록물에 남기려고 그런다 이런 대답도 받고 그럴 정도로 해병대 기념비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한 거는 굉장히 잘하고 아주 신선하게요. 굉장히 말씀을 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사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커버하지 못하는 현지에서의 분위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번 방문이 현지 교민들에게는 이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사실 미국의 한인 교민들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든 하여튼 미국에 찾아오면은 이게 사실 시집 온 사람들의 친정 부모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든 많이 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발적 환영대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새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공관에서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렇군요. 이번에는 워싱턴인데도요. 전국에서 그냥 그 비행기 타고 서로에 초청 받건 안 받았건 지나다니는 이런 길에 이렇게 현수막 누가 보면 진짜 관제 환영 인파처럼 절대 그럴 겨를이 없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교민들도 그렇겠지만은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긴장을 하고 겁먹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지지도가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은 국민이 직접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쪽으로는 트럼프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의회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이렇게 되게 무게 있게 지도부가 다 동원이 되고 그랬던 걸로 비춰주고 이전의 관례를 비교해 보면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사실 상하 의원들한테 관심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의원들도요. 왜냐하면은 탄핵 정국 촛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 대통령이 나왔는데 막연하게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러한 정국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쪽 사람이었던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하고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 생기면은 이건 좀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주고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의회를 방문하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다 정말 그렇게 되고서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을 이해하려면 이제 워싱턴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평소에도 쭉 말씀하셨는데 백악관과 의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잘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을 것도 아닌데, 제가, 워싱턴 눈으로 보자 하는 건 지금 워싱턴이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정상끼리의 만남이라는 걸로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데, 워싱턴에서는 지금 권력이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성과는 어땠는지, 이 만남을 지원했던 한인 유권자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살짝, 막아뜹니다. 자, 이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이 2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한국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우선, 이 정상회담 전에 상하원의 의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추진하셨고 실제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간담회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추진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서의 간격이 굉장히 아직까지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의회. 대통령하고 교류 이런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아베 총리도 그랬고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와가지고 대통령만 만나고서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만 듣고 갔던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를 간 거는 예. 의회에서 한번 이제 새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보이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 관례를 보면은 의회 방문에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의 새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의회의 대통령이 되니까 의회 지도부가 관심을 많이 가서 다 모이게 됐습니다. 정말 예. 그 상원 공화당 지도부다, 하원 공화당 양당의 지도부가 다 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이례적인데 한 시간씩 네네. 하원 1시간, 상원 1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워싱턴 분위기에서 상하원 지도부 모두 그리고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함께 모여서 1시간씩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질문이 한 20여 개 이상이 쏟아진 질문을 굉장히 차분하게 다 받아내고 그 결과가 특별히 하원 의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간담회 끝난 다음에 상원도 다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종합해서 그 성명을 낼 정도였었습니다. 안심해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새 대통령하고 한미 관계가 탄탄하다는 거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이튿날 예정된 정상회담 쪽에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사님은 이제 의회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걸 물었고 어떻게 답했길래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드 문제는 현안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이미 준비는 백악관하고 의회 2개가 평소에 있는데 지금은 백악관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세 권력 주체가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하면은 워싱턴 의회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같이 앉기가 너무 힘듭니다. 같이 앉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게 만일에 다른 나라 정상이 의회에 들어와서 양당 지도부가 그것도 상원 하원 다 앉는다 그러면은 한미 간에 현안이 돼 있던 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겠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듣는다 그래도 그거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서 현안을 놓고서 미국의 지도부들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의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상식적인 대화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상원, 하원 지도부가 전원이 다 동원이 돼서 저희는 사실 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의회가 양당이 너무 정파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점점 갖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한 2주 전에 문정인 특보가 다녀가시면서 좀 발언을 하신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다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 나와가지고 6일 만에 또 죽었어요. 네. 의회에서 아주 굉장히 비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갑자기 굉장히 긴장되게 올라오는 바람에 의회 내에서는 또 워싱턴 전문가들 속에서는 그럴수록 사드가 빨리 배치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좀 탐탁지 않다만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역시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질문한 사람이 하원 군사위원장이 네. 대통령에게 사드 관련한 의견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 라이언 의장도 그 문제를 짚었고요. 그 다음에 상원의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의원도 그 사드 관련한 짚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이 국민들을 납득하는 거는 민주주의 방식인데 촛불도 미국식 민주주의에 의해서 촛불 국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난데 이런 절차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사드가 합의된 사항인데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은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질문에
오히려 그 맥손베리라는 하원 군사위원장입니다. 네네. 이분 별로 이런데 안 나오는 분인데 그거를 알고서 그렇게 입장을 가져주고 설명이 고맙다라는 그 땡큐 커멘트도 할 정도고 그랬고요. 뭐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도 나왔고 평창올림픽을 북한을 초청했는데 그게 북에다가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